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진화대원 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경남 기외와 경북 의성, 경기 여주 등 오늘 하루만 28곳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번 주가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양측 모두 막판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치권도 집회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탄핵 반대 집회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기각을 외쳤고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프로야구가 3년 연속 개막전 전구장 매진 기록을 세우며 6개월여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5개 구장엔 11만 명에 가까운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큰 불길을 잡는가 싶었지만 강한 바람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은 현재까지 축구장 140개 크기의 면적을 태웠고 산불 진화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울산 경상권에 재난 상태를 선포하고 중대본을 가동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나요? 네, 저는 불이 난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붉은 하염이 산 동성이를 타고 아직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 40세대는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3시 25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헬기 40세대와 1,300명이 넘는 진화 인력이 투입돼 오늘 오전 큰 불길이 잡히는가 싶었는데 불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제 7개 마을에 오늘 오후엔 추가로 8개 마을에 긴급 대피령이 발령돼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화 작업에 투입된 경남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2명이 숨졌고 2명은 실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예측이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70%였던 진화율은 불이 확산하면서 떨어져 현재는 35%입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약 140개 구매인 100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도 열화상 드론과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경남 산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랐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산불 대응 최고 단계가 발령됐고 울산 울주군 야산에서는 대형 화재로 인근 고속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어서 송지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불길이 번지자 소방당국은 산불 1단계, 2단계에 이어 오후 2시 10분쯤 최고 수준인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27대와 차량 36대, 인력 375명이 투입돼 저지선 구축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평면 인근 금성면, 안개면에까지 불이 나면서 소방 작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자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주민과 등산객은 대피 상태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확산하면서 야산 인근 부산-울산 고속도로 온양나들목 일대는 1시간 정도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고속도로 통제는 풀렸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한 40헥타르 정도였던 산불이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줄구는 잡아갑니다만은 아직까지 100% 잡지는 못하고. 이외에도 김해 한림면 안곡리, 강원 정선군 덕천리, 경기 여주시 강천면 등 오후 6시 기준 전국 28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를 사법 슈퍼위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와 찬성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먼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어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장동호 기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집회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참가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보수 진영이 막판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우리가 이겼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음 주면 완전히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광화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남은 2년 임기 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회도 해산시켜버리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연단에 올라 사기 탄핵, 공작 탄핵, 불법 탄핵이 각하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죠. 네, 비슷한 시각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탄핵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뒤에는 헌정질서 파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오후 6시 반부터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세종대로와 의사당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곳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행진 행렬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 뒤로 깃발과 손팻말을 흔들며 행진하는 시민들의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과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즉각 파면, 내란 종식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주권자들이 밀착 감시할 것을 보소드립니다. 실로 엉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집회가 끝난 뒤 이어진 행진은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시작됐는데요.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강역 등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저녁 8시 30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도 탄핵 찬성 집회가 있었죠. 네,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성 층도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촛불행동은 오후 3시 안국역 일대에서, 민주노총은 오후 4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이들 모두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는데요. 대규모 집회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며 오는 26일까지 선고일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시민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종강역 인근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밖으로 나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각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강화하고 이 동력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론 분열과 진영 간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결과가 나왔을 때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선고 이후 분열을 치유하고 갈라진 여론을 통합하는 데에도 정치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지 우려가 앞섭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돌아온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다며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발언 수위 역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여당 의원들은 강원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추산 시민 2,500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돌아온다며 탄핵 반대를 6.25 전쟁 때 피난을 포기하고 북한군과 맞선 춘천 대첩에 빗댔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은 현실이고 사실. 이제 곧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장에서 제2의 춘천 대첩을 선언했습니다. 원저 친윤 이철규 의원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셔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두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며 26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인 당선 무효형, 자기만 살 수 있다면 나라도 찢고 국민도 찢고, 이재명의 말이라면 정상가리도 입에 털어놓고. 헌법재판소 압박은 주말인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법부의 심사 대상도 아니다. 연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내일도 이곳 헌법재판소를 찾아 막판 여론전에 나섭니다. 마지막까지 헌재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집회에 총출동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호명하면서 결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집회 참석 전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여론전에 동참했습니다. 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에도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민주당의 도보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재판소 앞에선 상임위 차원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오후엔 광화문에서 야 5당이 함께 주최하는 비상시국 대응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대대적인 행진도 이어가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이름을 호명하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민주주의를 지킬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될지 결단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경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결단해야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재보궐 선거 지원차 담양을 찾은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확인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내란 종식에 힘을 보태달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오후엔 곧바로 서울 광화문을 찾아 당 범국민대회에 동참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장외 여론전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인데, 선고 전 마지막 휴일로 예측되는 내일 그 수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집회도 집회지만 경복궁과 헌법재판소 앞은 몇 주째 탄핵 찬반 양측이 농성을 위해 펼친 불법 천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 등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선고 당일엔 괜찮은 걸까요? 최민성 기자입니다. 경북궁합 인도위에 파란색 천막이 마치 성벽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캠핑장처럼 소형 텐트들이 모여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 찬성 집회 측이 천막을 설치해 이른바 알박기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간절함을 보여드리고자 해서 와 있는 거고 대학생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정체적인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탄핵 반대 측의 천막과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불법 누가 내주는데? 헌법재판소 저희는 사이드를 전체가 어찌 보면은 기자회견 세셔야 종로구청은 현재까지 탄핵 찬성 측 불법 천막이 60개, 반대 측은 10여 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 모두 철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시가 탄핵 찬성 측에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편파적이라며 반발을 사는 등 철거는 쉽지 않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인 경찰도 난감한 모습입니다. 알박기 시위가 선고일까지 이어지면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대의 반발에 부닥쳐 지자체가 별다른 대응 없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있을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는 없지만 첫 기일엔 직접 참석했었는데요. 이날 대통령의 관심은 법원보다 헌법재판소에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7일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모레 재판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20일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엔 구속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발언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레 법원에서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이 열릴 때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비상계엄 관련 일부 쟁점이 맞물려 있어 윤 대통령 역시 한 총리 선고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런 상황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는데 내부가 어떤지 궁금한데 오늘도 평의를 합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주말에는요,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자택에서 심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재판관 대부분은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각각 자택에서 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요, 정치권이나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재판관들도 알고 있겠죠. 이게 제가 헌재 내부 상황을 취재해 보니까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게 이런저런 말과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다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결국 사실 헌재 밖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 말보다는요, 재판부를 향한 물리적 위해 가능성 같은 경호나 안전 문제를 특히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평의만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선고 일정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게 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 헌재 출신 법조계 전문가들은 결국 재판관들 간에 일정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일정 합의가 안 되느냐? 결국 일부 재판관들이 인용, 기각, 각하 중에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일단 다음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가 점쳐지기는 하는데 더 늦춰져서 3월 말 혹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전인 4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헌재 결과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석방된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레 형사재판이 있는데 여기에도 안 나온다면서요. 네, 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이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예. 다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공판 준비 기일 때 출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 가능성이 점쳐졌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 출석해도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불출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얻을 게 없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탄핵 심판 때 같은 여론전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고 봤다는 겁니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 공개되는 만큼 말과 목소리가 노출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적극 활용한 면이 있습니다. 예. 반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법정에 온 방청객들은 윤 대통령이 하는 말을 직접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변호인들이 법리적 대응에 집중하도록 맡긴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풀이됩니다. 예. 그러면요.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것도 의식을 했을까요? 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법원에 출석한다 그랬다면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괜히 모습을 드러내서 선고를 앞둔 헌재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헌재에 변론 제기를 신청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변론 재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개를 신청했을 때 재판부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몸을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두고 오늘도 정치권이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전문 정당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내란이 없었으면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해서 정치권 상황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30번째 탄핵입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을 유린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3년도 안 돼 30번 탄핵안을 던진 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입니다.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형법에서 규정한 완벽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이자 감정적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줄탄핵 비난은 황당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극우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탄핵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나라를 절단내려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극우 폭도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최대행 탄핵 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오는 27일 보고될 예정으로 그에 앞서 다음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요.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 도보 행진에서도 이 최상목 탄핵을 외치며 걸었습니다. 예. 당내에서 이 최상목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지도부가 주말 여론전에서 여전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런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잖아요. 예. 이것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한 총리의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이 파면이 아닌 직무 복귀가 점쳐지고 있는 건데 여론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에서 쥐게 되는 상황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 유력하게 거론되고는 있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 총리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총리를 압박할 명분으로 이 최상목 탄핵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계산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총리가 기각이 되면 대통령도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두 개의 탄핵 사건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대행의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석고 대절을 해야 된다. 또 하나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실 어제 대통령의 선고가 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항소심 유죄를 현재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고 뒤에 이 대표 항소심 결과로 이슈몰이를 할 계산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대통령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론 선전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재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장 그리고 전남 담양군수 등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8명 등을 다시 뽑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담양군수 유세 현장을 찾은 데 이어서 내일은 아산시장 유세에 나섭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잠룡들은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SNS에 연금개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은 조기 대선 행보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여권 주자들보다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에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도 이 세계 석학이죠. 유발 하라리와 인공지능 AI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AI를 민생과 연계시킨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오늘 AI를 통한 민생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생산성, 산업 생산성 극도로 높일 텐데, 올릴 텐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결국 인간의 생산에 대한 기여라고 하는 것을 줄인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네, 다음 주에 있을 굵직한 사법 선고와 상관없이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끝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유치장에서 풀려난 겁니다. 김 차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비아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비아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 어디 있습니까?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경찰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사유로 5번째 영장을 신청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어 추가 구속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경호처 내 비아폰 서버 확보 역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소년원 동기인 30대 여성 2명이 지인들을 동원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7천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피의자 중 일부는 마약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화재와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기란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좁은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 옆에 정차하는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같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두 차에 나눠 탄 30대 여성 2명이 꾸민 일입니다. 10대 시절 소년원에서 만난 이들은 전 남편 등 지인 7명을 동원해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8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타고 있던 사람이 많아야지 보상금을 많이 받으니까 어린 애들도 껴놓은 거예요, 자식들을. 경찰은 피의자 중 3명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파악하고 보험 사기에 마약 투약 혐의를 더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건물에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7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공장 건물 1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엔 경기 부천시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기사,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버스 운전기사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의대생이 얼마나 돌아오느냐가 의정 갈등 해결의 분수령으로 꼽히는데요. 어제가 등록 마감 기한이었던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상막 규모란 평가 속에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이 통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의정 대치 속에서도 많은 의대생이 돌아올 거란 전망은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도넘은 수업 거부 강요에 내부 반발이 커졌고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서 집단행동 분위기가 상당 수준 와해됐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형사조사 받고 있잖아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고 학생 자유를 다 맡기고 있어요. 앞서 대학 당국은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미등록으로 제적되면 재입하기 어려운 이사학번과 군입대 휴학이 불가능한 여학생을 중심으로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복귀 등록이 마감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복학 시한이 예고된 서울대와 가톨릭대 등 다른 주요 의대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대학 당국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학생을 일괄 제적하는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의대생들도 학칙을 안 지키고 자기가 의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고 그건 확실하게 메시지를 준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의대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 거부를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교육부는 이를 복귀로 인정하지 않고 전원 유급 처리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합의에도 쿠르스크의 가스 시설이 포격당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격전지에 북한군을 추가 파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러시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천명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가스계량소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우크라이나가 점령해온 유일한 러시아 본토 지역이자 협상 카드인 쿠르스크의 한 에너지 시설이 불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부분 휴전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깼다고 주장하며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Далее, поэтому все могут видеть,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доверять слову Зеленского и слову друг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иевского. 반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군이 일부 되찾은 수자 지역이 포격당했다며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침공을 정당화한 러시아식 표현인 특수 군사작전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참전이 아니라는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벌이고 있는 특수군사작전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으며 완전 일치한 입장을. 러시아에 맞서는 유럽 각국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평화유지군 파병을 추진한 프랑스는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예고했고 영국 윌리엄 왕세자는 군복 차림으로 영국 장병 등을 만나며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재국인 미국과 각자 회담하며 휴전 조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은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됩니다. 시행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엔 막차로라도 집을 팔거나 사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세를 낀 집을 매매하는 것, 이른바 갭 투자는 6개월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가 34억 원까지 치솟았던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한 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번복되고 재지정이 예고되자 호가는 28억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지난주 단속반 영향으로 주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중개업소들이 이번 주엔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거래허가 재시행 전에 전세를 아는 물건을 팔거나 사려는 갭투자 막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기다리면 심리적으로 마음이 급한 주인분들이 더 많이 깎아주거나 하는 기대 심리를 갖고 약간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오늘부터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토호제 재지정 발표 전날인 지난 18일 이후 잠실동 부동산 매물은 2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인 서초구를 포함해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가량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 허가가 본격 시행되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세 매물들도 같이 잠기게 됨으로써 임대차나 매매에 대한 거래량이 현재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토호제를 피해 나간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기도 참 좋았지만 특히 야구 팬들에겐 야구 보기 딱 좋은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정식 개막했는데요. 첫날부터 모든 고장 티켓이 매진되면서 2년 연속 1,000만 관중 시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따뜻한 날씨 속에 수많은 팬들이 개막의 설렘을 안고 야구장에 모였습니다.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은 기본, 마스코트가 달린 머리띠에 하늘을 수놓은 드론들까지. 방식은 다르지만 소망은 단 하나, 역시 우승입니다. 올해 또 우승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개막전부터 저희 왔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가을 야구 가고 우승하면 좋겠어요.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LG와 롯데가 맞붙은 잠실을 포함해 오늘 야구장 5경기 모두 표가 다 팔리면서 프로야구는 개막전 3년 연속 매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입장객만 약 11만 명, 역대 개막전 관중수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던 팬들의 응원 속에 선수들도 멋진 플레이로 보답했습니다. LG는 문보경의 1호 홈런을 앞세워 롯데를 12대2로 꺾고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삼성은 주장 구자욱의 투런포 등 타선의 폭발 속에 키움의 13대5 완승을 거뒀고 한화는 친정 KT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친 심우준의 활약으로 4대3 역전승을 거두고 5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충청과 호남, 영남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먼지도 말썽입니다. 내일도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 대전 24도, 김천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에는 서쪽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 2도, 남부지방도 8도 안팎으로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0도를 크게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